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충격,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은퇴 1천만 명, 매물 대폭락.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곧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을 주기 위해서 국가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터질 것입니다. IMF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력한 경고와 함께 연금 혁신,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수입이 없는 은퇴자 1,000만 명 시대를 맞아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락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빈집 1천만, 1인 가구와 은퇴 각각 1천만 명 시대에 부동산은 대재앙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네스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충격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은퇴 1천만 명, 매물 대폭락. 보면 매물, 연금, 지금 모든 은퇴자들이 다 지금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연금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 지금 연금 거의 못 받다시피 하고 앞으로는 받지도 못합니다. 자, 이런 폭탄 여기 보실래요? 자, 국민연금 고갈 못 받는다. 한경연 국민연금 고갈 불안이 지금 고도되고 있다고 매일매일 떠들고 있어요. 자,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은퇴자들 85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 수급자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은퇴자, 베이비부머 세대 절반이 국민연금을 못 받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금공단 52%, 연금수급 48% 미수급. 즉 뭔 말이냐면 연금에 문제가 생겨서 미수급자들이 48%나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못 받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구 고령화,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나 취약하고 은퇴자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덜 받습니다. 문제는 85년생 이후예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자, 부가 방식이 아주 심각합니다. 즉 젊은이들한테 아주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청년층, 미래 세대 소득 30% 건보료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져서 아마 2050년이면 국민연금 완전 고갈된다는 것은요,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수급자들, 그럼 수급자들은 그냥 만족하냐, 내가 낸 돈만큼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연금 수급자 540만 50%, 40만 미만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40만 원 미만 연금을 거의 50% 반절이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어요. 보험 적정화, 보험료 적정화, 출산율 제고, 이게 시급해요. 지금 보험료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출산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혁신, 그냥 단순하게 개혁이 아닙니다. 혁신이 있지 않은 한은 미래가 끔찍해요. 2023년부터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여기 보실래요? IMF 국민연금 정부 부채 200% 강력하게 경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50%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요, 비기축 국가에서 2위예요, 2위. 비기축 통화 국가에서 2위. 엄청나죠? IMF 30단 경고, 한국 연금개혁 안 하면 50년 후 나라빚 2배 될 거. 그러니까 지금은 50%밖에 안 되는 나라빚이 200%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해가지고 230%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자, 연금 고갈, 그러니까 IMF 국민연금 강력 경고는 연금 고갈, 연금 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했다가는 2070년 정부 부채는 200%, 지금으로 한 4배 정도 뛰는 거죠. 연금 정부 지출 2009년에 1.8밖에 안 됐던 게 2022년 불과 4년 만에 4%. 문제는 이게 4배씩 뛰면 그 다음에는 이제 16%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거 위험한 거죠. 국가부채 증가, 비기축 국가 중에서 2위예요, 2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세계 1위예요. 2050년 고령화 비율 놀라지 마세요. 자, 고령화 약 80%. 2050년이면 코앞이 얼마 안 남았어요. 26년 남았는데 그러면 10명 중에서 8명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저출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세계 1위예요. 현재 합계 출산율 2명이야 정상인데 0.75명.
결혼 안 하는 것까지 따지면 2.3명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0.75가 뭡니까? 200 몇 개국에서 꼴찌. 선택. 자, 2050년에는 일본을 추월해요, 우리나라. 그리고 청년 부담은 단순하게 연금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될지도 몰라요. 자, 문제 해결.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문제점부터 보자면 집값은 폭락할 우려가 있어요. 노후 주택 매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 자산에.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안 팔 수가 없어요. 비싸든 싸든. 노후 주택 매도를 하다 보면 이게 아까 1,000만, 1,000만.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주택연금이 또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주택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줄 수가 없어요. 청년 급감. 생산 연령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국가 발전은 후퇴. 발전이 어떻게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오히려 국민소득 줄어들면서 이제 서서히 후진국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일본처럼. 일본보다 더 심각하겠죠. 자, 해결 방안. 그러면 지금 시간 있을 때 해야 돼. 자꾸 여당, 야당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연금 개혁을 해야 합니다. 혁신을 해야 돼, 연금. 그리고 출산 확대해야 합니다. 미친 정책을 다 쓰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미친 정책을 써서라도 솔직히 다 소중합니다. 이쪽도 소중하고 저쪽도 소중하고 노인 문제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XX 어떻게 한 나라가 다 할 수 있겠어요? 1번이 뭔 줄 아세요? 아이를 태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결혼시키는 거. 노인 대책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라고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출산 대책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해버립니다. 그냥 여당 야당 싸우는 동안에 나라 망한다고요. 이민 정책 어쩔 수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어떤 단일민족이긴 하지만 씨가 좋든 나쁘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1,000만 은퇴, 매물 폭탄으로 집값 폭락. 700만 베이비부머 은퇴. 엄청났죠? 700만.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자, 은퇴 세대. 1,000만 명 은퇴. 어마어마하죠. 자, 은퇴 시대의 빈곤. 부동산 매매 폭락. 자, 보자고요. 1차 은퇴 세대는 1955년에서 63년. 약 710만 명. 2차 은퇴 세대가 1964년에서 74년생. 704만 명. 3차 은퇴 세대는 75년에서 85년. 약 700만 명. 자, 벌써 이 두 개의 은퇴 세대. 64년에서 74년까지만 해도 1,400만이네요. 실제로 60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1,000만 명 정도 되죠. 자, 은퇴 빈곤, 1차 베이비부머 80%가 부동산에 치중됐어요. 집을 안 팔고는 답이 안 나와. 더군다나 또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판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3, 4억에 잡은 것들이 10몇억 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자, 이제 65세 이상 25%. 어마어마하죠. 초고령 사회. 문제는 저출산, 아이를 안 낳습니다. 지금 애기 낳게 못한다면 나라 망해요. 제가 망한다는 표현을 오늘 많이 쓰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부동산 매매 폭락, 현금, 수입, 연금 문제. 생활비가 지금 절대 부족이에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연령대를 보면 대략 50대까지, 특히 40대까지는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50대부터 서서히 OECD하고 비교해서 역전됐다가 60대 이상, 70대 이상은 세계 제1의 최빈 국가예요. 왜 이렇게 노인 빈곤층이 많냐? 가장 큰 이유는 자식들한테 다 주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자기 애초부터 돈이 적은 거죠. 부동산 매매 축소 생활비. 자, 부동산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돈이 없는데? 국가에서도 국민연금이라고 개뿔 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 거의 아까 40만이 반절인데 그거 갖고 어떻게 생활해요? 40만 원 받고. 은퇴 1천만 시대, 매물 폭증, 집값 폭락. 그럼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특히 어느 걸 먼저 던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좋은 것부터 던지겠죠. 싸더라도. 자, 베이비부머 은퇴. 3년 내 은퇴합니다. 이제 1천만 명, 약 80% 비중을 차지하는. 정말 무섭네요. 자, 부동산이 80% 비중이면 부동산을 막 떨어낸다는 건데 생활비 절대 부족해요. 가난해요, 이분들이 또. 연금, 저축현금, 자녀 지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연금이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자, 노후 생활 당연히 집을 처분해요. 동시다발로 매물이 폭증할 가능성이 커요. 최근에 왜 자꾸 매물은 많은데 거래량이 적은 줄 아세요? 그게 노인 매물이, 연세 드신 분들의, 어르신들의 매물이 진짜 많아요. 팔아야 쓰니까. 집 매도, 갈아타기. 빈집도 많잖아요. 또 제가 빈집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은퇴 세대의 매물, 그럼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노후 대비 빈곤국가 80% 이상 평생 돈 벌어야. 즉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돈 버는 분들 많습니다. 왜? 빈곤한 국가니까 그래요.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주택 연금이 활성화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상급지는 계속 상승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인 가구가 천만 시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주택 붕괴 시나리오예요. 이제 주택 붕괴가 세 가지나 있어요. 이거 지금 과장한 거 아니에요. 집값 폭락 3대 요인. 뭐가 세 가지냐? 먼저 1인 가구가 천만이에요. 1인 가구는 진짜 가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왜? 20대하고 65세 이상이 1인 가구가 많아요. 일부 10% 정도는 부자지만 대부분은 가난하고 직장도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다 비정규직 뭐 이런 거. 2023년 1천만 가구나 되는데 전체 가구의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1인 가구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40%야 1위. 1인 가구 특성 20대 60대 이상 노년이 많고 특성 주택 욕구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소형만 선호하고 빈집 천만 시대. 문제는 1인 가구만 문제가 아니라 빈집이 천만 세대. 보자고요. 2020년 빈집 이게 약 한 200만 가구 정도 돼요. 빈집이 200만. 뭐 시골 그 폐가 말고요. 도시까지 포함해서 다주택자들은 자기 거 빼고 거의 한 500만이 넘습니다. 그럼 그거 남는 거잖아요. 또 분양도 지금 뭐 건설사가 끝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갈 거 아니에요. 한 3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합쳐서 1천만 가구인 거예요. 이건 거의 숫자가 정확한 거예요. 집이 남아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1인 가구도 있고 특성상 수도권하고 지방 이 선호하는 지역은 진짜 위험해요. 이거 새 거니까 멋있네. 정말 멋있네. 살기 좋네. 경치 좋네.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은퇴 천만.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 주제 1인 가구 빈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약은 별도로 은퇴도 천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 1차 2차 1500만 80%가 부동산에 치중돼 있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0.4% OECD 1위입니다. 가난하다 10명에 4명은 아예 가난해요. 나머지도 그렇게 뭐 풍요로운 생활이 아니죠. 중간. 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그렇고 65세 이상 25%. 초고령 사회 벌써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25%인데 문제가 이게 10년만 지나면 확 달라져요. 또 저출산이 특히 심하게. 애라도 많이 낳으면 노인 많으면 어때요? 애라도 많이 낳으면 좋은데 애를 안 낳아요. 노후 대비 세 가지 방법.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제는 10년 전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이대로 재테크했다가는 망해버립니다. 뭐를 한 줄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했어요. 자, 집으로 노후 대비한다. 이제는 주택연금 가입을 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제일 많이 잡았어요. 수익형 부동산이 뭡니까? 상가,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아무튼 이런 것들 수익형으로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원룸이나 이런 거.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지역별로 차등은 있어요. 여기 원룸 지었더니 대학 가라 정말 잘 되는데 이게 대학이요 10년 지나보세요. 폐교될 가능성이 커요. 왜? 아니면 인원을 확 줄이거나 대학이 지금 남아도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대학이 널려 있는데 서울에 인서울? 뭐 개뿔 인서울입니까? 인서울도 넘쳐나요. 이제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집값도 안 오르고 공실도 노후 대비가 안 돼요. 부동산 매입자금 공급과의 전망 나쁨.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호재 중에서 서울, 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호재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호재가 학군 호재입니다. 이제 학군 시대 끝나가요. 왜? 인구도 없는데 무슨 놈은 학군이에요. 교통이라든가 또는 기업 이런 호재는 계속 잠복되죠. 학군 호재는 이제 끝났어요. 학군 때문에 집값 비싼 곳들은 빨리빨리 떠나세요. 부동산 매입자금 공급과잉 전망 아주 안 좋고 부동산 전월세 아무튼 수익형 부동산으로 하면 안 된다.
상가도 넘쳐나고 빈 공실이 많아. 부동산 전월세가 차선인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월세. 아파트 다가구인데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가구 같은 경우 그동안에 많이 뛰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별로 안 좋아요. 살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가구에 새도 안 살아요. 이제는 지저분하다고. 아니, 젊은 층이 그렇게 적은데 우리 때나 막 그 지하에도 살고 반지하도 살았지. 지금은요 다 공실이에요. 이제 집값 오르고 월세 받기 때문에 노후에 좀 안정됐다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이 전월세 이것도 안 나간다고요. 주택연금 이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주택연금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오르고 활성화 노후 대비로는 최고죠. 이제는 주택연금이 최고입니다. 서울 전체 특히 서울하고 상급지하고 비싼 집에 주택연금이 좋은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주택연금 공사에서 이걸 감당을 못해요. 다 해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좀 흐른 뒤겠죠. 은퇴 후에 절박한 현실. 자 보세요. 은퇴. 세상에 쉬운 살이면 은퇴를 해요. 생활비를 무려 320만 원이나 쓰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은퇴자들 국민연금 40만 밖에 못 받는 분들이 반절이라고. 행복 OECD의 꼴찌고 황혼 이혼이 1위고 고령 노동 특히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65세 넘어가지고 일하는 거. 고령 범죄도 세계 거의 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65세 빈곤 1위, 세계 1위. 고령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 빚에 쪼달려요. 180만이나 됩니다. 65세 이상 가난한 가장 큰 1위가 뭔지 봤더니 본인 챙기지를 않고 자녀들한테 지원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난하게 사는 거죠. 빈곤 해결, 재테크인데 재테크를 잘해야 돼요. 이제는. 자, 100세 시대입니다. 남자는 88세, 여자는 95세. 당장은 아닌데 이거 한 10년 정도, 10몇 년 지나면 이렇게 돼요. 정말 절박하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2.2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1%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아이 너무 안 낳네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때만 해도 엄청 많이 낳는데 2.39명이었는데 70년만 해도 지금은 0.7. 자, 고령인구 부동산 여기 보세요. 고령인구가 매도 비중 60세 이상 집합 건물 매도인 비중 봤더니 2014년에 자 26%인데 지금은 38%까지 치솟았어요. 노인들이 집을 판단 말이에요. 왜?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제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집값 많이 뛰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3억에 샀던 게 뭐 10몇 억이 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도 3억에 샀던 게 6억 기본이고 1억짜리가 3억 되고 그랬는데 갖고 일하는 노인 비중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진짜 많네요. 자, 개발도상국 평균치보다도 높아요. 이거 정말 슬픈 일이죠. 가난한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노인들이 더 일을 많이 한다. 이러니 집을 파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아파트 있고 매물 폭탄, 정말 부동산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이 심정.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